10 결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세수입은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경우 왜 발생했으며 예산상 수입액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해당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집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부족에 상당하는 규모만큼에 대한 세출의 예산의 집행 제한 조치 등 비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등의 경우는 당초 예정대로 들어왔는가 감수가 있었다 하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체, 채무를 일으키는 행위는 예산에 계상했던 대로 차입이 되었는지, 차입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떤 사정 때문에 차입을 일으키지 못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종료자산이나 물건의 매각에 따른 매각 수입이 예산대로 수입되어 있는지, 감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계상한 액수를 넘어선 수입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이 적게 들어온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입이 초과해서 들어오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세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세출 예산 또한 이만큼 편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 초과의 경우에도 세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입 초과분만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사업 예산 비모기 이전용 변경 사용이 관련 법령의 법차 등에 어긋나게 사용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는지, 특히 예산의 이전용 변경 사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이전용 변경 사용 등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항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예산을 편성되지 아니한 항목을 전용이나 변경 사용을 통해 추진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항목에서 전용한 예산을 재차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등의 사례나 당해 사업의 집행 잔액이 전용한 예산액보다 큰 이른바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전용 등의 경우는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불필요하게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하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연도 중 계획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나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 등을 다음 연도로 유예시킬 것을 전제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행위,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 추진비의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비비의 지출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의 경우는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는 별개로 예비비의 지출 사항을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이나 법령에 위반한 지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땡땡땡 위원회 관련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위원회의 수당, 보상금, 기타 관련 경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사례 등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매년 일정 수준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 비율 등을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시 차입금의 이자 지급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왜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변제 시기를 무작정 늦추어서
쓸데없는 이자가 지급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 총칙에 평가하여 의결받은 일시 차입 한도는 그야말로 한도일 뿐이지만 그 일시 차입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일시 차입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포괄 경비에 의한 지출이 있었을 경우 그 지출이 조례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포괄적 성격의 경비의 경우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 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 예산의 경우는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 효과의 확보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편성한 예산과 관련한 행정 집행이 예산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편성한 시설비 관련 예산 집행에 따라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 설계 변경 사항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대규모 예산의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소액의 예산만을 편성해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실제 변경 등을 당연한 과정으로 거쳐 예산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사례 등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설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나 관련 시설 등이 얼마만큼 정비 또는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 집행이나 정비 등에 의해서 주민 생활의 편리성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항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즉 지역 내의 인구 수의 증감 사항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감 사항과 소요 인력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한 일반 재원에서 차지하는 급여성 경비, 인건비의 비율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 운영과 관련되는 민간 위탁의 경우는 이러한 적정 인력 운영을 잘한다고 보고하면서 민간 위탁의 규모가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인력 운영에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력 운영과 민간 위탁 예산의 증감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 결과 지방채의 현재액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향후 중장기적인 지방채 등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잡종재산은 얼마나 증감되었으며, 또한 그것에 동반하는 관리의 증감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도한 재산 매각으로 인해 꼭 필요한 재산이 부족해진 소지는 없는지, 또는 지나친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 관련 재산들의 사용 목적이나 보유 목적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공용, 공공용의 적정 보유 여부, 일반 재산의 방치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관리 부실 사례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조망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는 재무결산, 재무제표 중에서 총괄 설명 부분에 있는 재무분석 부분의 각종 재무지표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 능력의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 결산 분류별 중점 검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결산 분류별로 해당 결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안들로 관련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보면서 개선 방안의 모색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지방금고의 계산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 일치 여부,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사용 명세서 상의 예비비 각 과목별 집행 내용의 일치 여부, 전년도 결산 중 다음 연도 2월액과 당해년도
결산의 전년도 2월 사업비의 일치 여부,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의 보조금 사용 잔액과 결산 총괄의 보조금 사용 잔액의 회계별 일치 여부, 최근 5년간의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수용 여부, 전년도 결산 심의 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사항의 이행 여부와 그 내용, 세입결산, 전년도 세입결산의 사고 2월,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업비의 합계액과 당해년도 세입결산의 임시적 세외 수입, 2월금 중 전년도 2월 사업비와의 일치 여부, 전년도 결산 중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입결산의 임시적 세외 수입, 세외 수입 2월금 중 국고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의 일치 여부, 국고 시 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국고, 시도비 수령액과 세입결산액 국고, 시도비 보조금 세입결산액의 일치 여부, 세목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감 사유와 그 타당성 여부,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증감 사유와 그 타당성 여부, 사유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중 당해년도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등 검토, 지방세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세입 수입 종별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 수납액 증감 사유, 세외 수입 종별 수납액, 불납 결손액 사유, 지방채 발행, 차입금 수입의 예산 총칙 사항의 한도액 범위 내의 집행 여부,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지방 기체 등에 대한 재원의 조달 및 사업 시행 후 국고 보전 재원 세입 여부와 미 보전 시 그 사유 및 대책,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의 내시액과 교부액의 일치 여부 및 차액 발생 시 그 사유, 보조금 잔액, 집행 잔액의 반납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의 적정 여부, 세출 결산, 전년도 결산의 사고 2월, 명시 2월 및 계속비 2월 사업비와 당해년도 결산의 전년도 2월 사업비의 일치 여부, 이전용 이체 조서, 예비비 집행 조서와 세출 조서와의 일치 여부, 예산 성립의 일치 여부, 예산 세출 예, 세출 예산을 초과한 예산 배정 여부, 지출 원인 여부를 행위를 초과한 지출 여부, 집행 후 반납 예산의 적정 처리 여부, 세출 결산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증감 사유, 주요 산업 계속 사업의 집행 실정 및 연도 중 계획 예산의 변동 사유, 변동 상황과 그 사유, 각종 보조 사업의 집행 실적과 지방비 부담 실적, 개인,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출자, 출연 등의 집행 실적과 각 대상별 총 사업 집행 및 자체 재원 조달 실적, 결산상 잉여금에 의한 세입 세출의 처리 현황, 연례적인 이전용의 사례와 그 사유, 이용 범위를 벗어난 사례와 그 사유, 동일 목적의 경비를 중복해서 이전용한 사례와 그 사유, 전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의 사업 전용을 통한 사업 예산의 집행 여부, 사고 이월비의 원인 행위액과 원인 행위 보상의 금액 일치 여부, 전년도 2월 사업비의 이전용 여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인전용 사례,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지출의 이전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 사례와 그 타당성 여부, 소관별, 월별, 분기별 이전용 현황 및 연도별 말, 즉 12월 중 이전용한 경비 내용과 그 사유, 2월 재원 확보 또는 특정 부분의 사업을 추가, 신규 지원하기 위한 이전용 여부 및 그 타당성 여부, 명시 사고 이월액의 규모 적정성, 개별 사업의 이월 요건 부합 여부 및 이월액 책정의 적정 여부, 사고 이월액의 제2월 여부, 명시 이월액의 제2월 여부와 명시 이월액의 사고 이월 여부 및 그 사유, 경비 성질별 사유별 불용액 현황, 계획 변경에 의한 주요 사업의 불용액 발생 여부 및 그 사유, 수입 대체 경비의 세입 내 세출 집행 여부, 수입 대체 경비의 목적 외 집행 여부, 수입 대체 경비 초과 수입에 따른 초과 지출 한대 의미 및 초과 지출의 타당성 여부, 사 계속비 결산, 종료 사업,
사업별, 비목별, 연도별 결산액과 당해년도 세출 결산상의 동일 비목 결산과의 일치 여부, 종료연도 연부액의 사고 이율 여부 및 그 타당성 여부, 계속비의 총사업비와 연부액을 이전용에 의한 변경 여부 및 그 타당성 여부, 진행사업, 연부액의 비목별 집행액과 세출 결산상 동일 비목 결산 간의 일치 여부, 연부액 재차 이월 현황 및 그 타당성 여부, 연부액의 이전용의 타당성 여부, 5. 채권 채무, 채무부담 한도액 범위 내의 채무부담 여부 및 채무부담액의 변동 사유와 그 금액, 채무 종류별 발생 증감 현황과 현재 향후 이행 대책, 채권의 누락, 과소 또는 과다 계상 여부 및 채권의 이행 대책,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의 현재액과 세입 결산상 미수납액과의 일치 여부, 금고, 회계별 수입 지출의 확인, 세입부 세출부의 기록 일치 여부 확인, 현금과 유가 조건의 실사,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종류와 관리 운용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중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은 예금의 존재 여부, 납부한 세입금의 약정 기간 내에 정확한 세입 조치 여부, 약정 기간 이후에 입금 처리하는 사례, 지급 명령된 세출 예산의 지출 시 체주가 불명확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장기간 하지 않은 잔금의 존재 여부. 7. 재산, 물품, 소유재산의 구분 관리, 관리대장과 재산의 실제성 확인, 관리재산 국유 공유의 관리 상황 확인, 대부재산과 세입을 연결하여 누락 여부 확인, 관리대장과 증감 및 현재액 확인,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구매에 소요된 예산의 집행 부분을 공유재산 또는 물품 현재 보고서의 계상 여부, 정수 물품이 아닌 비정수 물품의 지속적인 관리 여부, 공유재산 또는 물품 등 어느 곳에서도 법상 통제치 않은 자산의 관리 여부.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 금액의 타당성 여부, 비목별 지출 결정액과 세출 결산상의 비목별 예비비 사용액과의 일치 여부,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 결정 여부 및 그 타당성, 재원 확보를 위한 2월을 전제로 한 연도 말 예비비 지출 결정 여부와 그 사유, 특정 부분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 여부와 그 타당성, 예비비 추가 소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 여부와 그 타당성, 지출 결정액의 미배정 현황 및 그 사유, 동일 목적의 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 후 집행 과정에서의 감액 지출 결정 사례와 그 타당성 여부,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 사례 및 그 타당성 여부, 예비비 집행, 지출 결정액 중 2월액 불용액 현황 및 세출 결산상 동일 비목의 2월액 및 불용액 초과 여부, 지출 결정액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현행 및 그 사유, 기금의 경우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기금은 법령 등에 있는 특별한 기금 외에는 가능한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체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존속 기한 5년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립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기금의 세출 예산 집행 사항 중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고유 목적 사업의 집행 비율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당해 기금은 조례에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금은 폐지하고 관련 세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각 기금의 목적과 법적 근거, 존치 기한의 적정성, 각 기금별 사업 운용 실적, 기금의 설치 목적 부합 여부 및 재원 조성 현황과 그 타당성 여부, 기금 운용 계획의 연도 중 그 수정 여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 의결이 필요, 그 사유, 운용 재원 조달을 위한 채무 발생 또는 차입 실적과 상환 실적, 연도 중 자금 부족을 보존하기 위한
일시 차입금을 운영 재원으로 그 사업 수행했는지 여부와 동, 동일시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한 사례와 그 사유. 제3장 지방의회 감사 견제활동 제대로 하기. 1. 행정사무감사 잘하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해하기.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정치 운영을 맡깁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의 자치 입법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지방 권력의 행정행위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권리에 입각해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기관 대립형 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하는 활동입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산의 심사를 위한 예비 지식과 조례 재개정에 필요한 입법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행감은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행감은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합니다.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14일,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9일 동안 실시. 지방의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 제출, 단체장 관계 공무원과 관계인의 출석 증언, 참고인의 의견 질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행감회에서 시정 처리 요구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처벌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행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감사 기관은 행감의 당연 대상이 되는 기관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공기업이 속합니다.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연한 법인 등입니다. 한편 행감은 지방의회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을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없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해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면 관계법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감사할 수 없고 감사 과정에서의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감은 준비 단계와 실시 단계, 감사 이후 처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진행 절차보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행감을 잘 치를 수 있는 노하우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잘하는 노하우, 감사 준비 단계,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행감도 엄연한 감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정책 수립에서부터 사업 종료와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왜 하지?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지?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꼭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항상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순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려한 미사오보다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왜 이럴까? 라는 물음표를 항상 달고 살아야 합니다. 주민의 불평이나 애로사항은 물론 평상시 의문이 드는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일일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의문과 문제들은 행감에서 훌륭한 질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행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발생했고 고착화됐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고객층인 주민의 시각에서 관행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김광석의 노래처럼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발견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